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 소폭 내리고 코스닥은 소폭 오르는 그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지 전체적으로 좀 훑어주시죠. 네, 주말 미국 시장 조정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또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소 시장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소 시장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 이어지면서 2005포인트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약한 섹터라고 한다라면 유통 관련 섹터가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진이 오늘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롯데쇼핑, 신세계, GS홈쇼핑, CJ 오쇼핑, 이마트 모두 급락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 섹터 쪽에서 코웨이 등을 비롯한 내수주들의 약세도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자재 가격 약세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정유 섹터들, 화학 섹터들도 모두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코스닥 쪽에서는 탄력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주들 일부 금요일날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늘 올라오고 금요일날 많이 올랐던 위메이드 액토주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는 쇼박스라든지 아프리카 TV, CJ ENM, CJ CGV 같은 관련 콘텐츠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의 강세는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결제주 섹터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결제주 섹터들 계속 좀 강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식자재 관련 섹터들도 강합니다. 오뚜기가 좀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한 편인데요. 오뚜기도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현대 그린푸드도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화장품 섹터주들이 좀 반등에 나선 점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 내리니까 내리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초반부터 매물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큰 폭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코웨이입니다. 지금 주가가 9% 넘게 밀리는 그 모습인데요.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집중되고 있고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최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 공시 들어간 상태인데요. 지금 주가와 관련해서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인수가 되고 나서 또다시 이제 매물이 나온 상태가 되겠는데요. 일단 그 부분 확인 들어갔으니까 답은 나오겠지만 일단 주가 자체는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실적이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데 항상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아까 저점 찍었던 92,000원대가 단기적으로 좀 마지노선 역할을 해준 61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좀 지지선대로 하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추세상으로는 96,000원 부근을 좀 강력하게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다시 좀 추세 복귀할 수 있다라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해서 일단은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유통 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편의점 쪽은 아주 강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백화점, 대표적인 롯데쇼핑이나 신세계 모두 주가가 실적 부진을 한 4에서 5%가량 밀리고 홈쇼핑 쪽도 좋지가 않아요. 지금 GS홈쇼핑, CJ 오쇼핑 모두 한 1에서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을 점검해 주시죠. 사실 지난주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는 그닥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견뎠었는데요. 오늘 다 전체적으로 좀 와르르 밀리는 모습이죠. 전반적인 흐름이 내수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유통주들이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롯데쇼핑은 아시다시피 그룹 내 이슈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신세계는 롯데가 면세점을 못 받게 된다라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SK네트워크스라든지 신세계, 현대백화점 식으로 다 같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현대백화점만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신세계도 일단 눌림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2만 원 정도 지지선 설정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홈쇼핑주들도 GS홈쇼핑은 오히려 좀 실적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모바일 쪽에서의 성장세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GS홈쇼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리며 한 19만 한 3, 4천 원대 정도라면은 오히려 좀 분할 접근을 시도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안 좋아서 상당히 많이 급락한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4일째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좀 가격 메리트는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마트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좀 기회로 삼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GS홈쇼핑과 이마트는 주가 조정 시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롯데그룹 이슈가 불거진 종목들도 오늘 좀 많이 하락이 있는데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칠성이라든지 롯데 하이마트 이런 쪽 유통 쪽에서는 오늘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물산도 좀 보죠. 엘리엇이 지금 뭐 지분을 일부 좀 처분을 했다고 하죠. 지금 주가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뭐 엘리엇이 지분 팔고 나가는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했던 바죠. 일단은 뭐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합병 안 당하려고 일단은 뭐 매도를 했을 것 같고요. 그때 57,000원대가 BP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67,000원이었던가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에 대해서 계속적인 엘리엇의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7만 원대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삼성물산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긴 합니다. 그래서 51,000원대에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은 어차피 제일 먼저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합병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합병 이후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한 주가 상태로는 5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뭐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굳이 뭐 업황이 아직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합병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셔도 좀 늦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권 전환이 나오네요. 0.29% 정도, 29포인트 정도 현재 하락하면서 751선을 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섹터의 움직임 괜찮은데요. 다만 지금 또 등락이 좀 많이 종목별로는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주주들은 지금 오름세가 나오는 그 종목군들이 뭐 종근당이나 광동제약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휴원수는 주가가 한 1.6% 정도 밀리는 그 모습이에요. 이 종목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좀 등락이 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예요.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휴원스 같은 경우 최근에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 좀 조정을 받고서 다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12만 원대 넘었다가 다시 또 밀린 모습이죠. 휴원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 한 10만 원 정도 추세적으로는 좀 마지노선 설정하셔서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반등 시에 11만 5천 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조금 비중 조절하시면서 좀 눈치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상승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 상승권의 움직임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컴투스가 6% 오르네요. 지금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뭐 파티게임즈 이런 종목군들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네, 금요일날 위메이드나 액토즈 같이 온라인 게임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강세였었죠. 뭐 NC도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모바일 쪽도 오늘은 좀 반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유상증자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바닥권에서 좀 강한 반등 나오면서 좀 저항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뭐 컴투스 기준으로 항상 봐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컴투스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12만 원 정도 일단 단기적인 좀 지지선 오늘 저점권에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 안 깨면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는데 또 단기적으로도 그래도 13만 원에 좀 부담이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13만 원 저항 정도 보시고 중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13만 원에서 12만 원대의 등락은 좀 일단은 좀 생각을 안 하고 기다리셨다 나중에 14만 원 정도의 최대 저항을 좀 염두에 두신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 바로 음식료 쪽입니다. 오뚜기가 9% 넘게 오르고요. 뭐 크라운제가, 농심 이런 종목군들, 사조 대림도 한 4에서 9%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이런 종목군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군들 전략도 제시를 해주시죠. 식재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죠. 1인 가구 때문입니다. 지금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이 강한 것도 마찬가지, 식재료 업체들이 강한 것도 마찬가지, 반조리 업체들이 강한 것도 마찬가지. 혼자 살다 보니까 해먹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조리하는 간편 조리식 이런 부분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죠. 오뚜기 같은 경우 거래량이 워낙 없는 상태에서 황제주가 되었는데요. 제가 아침에도 보니까 순식간에 13만 원 올랐다가 또 다시 플러스 2만 5천 원 됐다.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재료 관련 업체들이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다 부진하고 거래량이 적습니다. 상반기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죠. 뭐 동원수산을 비롯해서 관련되어 있는 뭐 샘표식품이라든지 다들 이제 상반기 좀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또 하반기에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내수 섹터 쪽에서는 일단 경기는 안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힘든 부분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사면 또 금방 올라가고
안 팔아도 또 금방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등락이 좀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선별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업체들 쪽으로 좀 슬림화 시켜가지고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숨고르게 하는 걸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